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해서 이제 양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로 돌아가면서 자유인이 됐다, 이제 해방됐다,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자유와 문재인의 자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치 보복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16분에 걸친 취임사에서 35번 자유가 나왔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철학, 법 철학, 세계 경제적인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 평소에 철학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6분의 그 취임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다 고쳤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해법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취임사이긴 했지만 일부 조금 어렵다. 일부에서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런 부분은 역시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꼬집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반지성주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유라는 문제도 당장 신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유라는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게 신자유주의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다시 좀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개념으로서의 자유, 그 부분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법으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이제 자신이 자유를 찾았다, 해방을 찾았다,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직에 묶여 있었던 그 부담을 털고 이제 자신은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윤석열과 문재인 앞으로 어떤 관계가 엮어질 것이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깍듯이 예우를 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깍듯이 예우를 하는, 특히 김건희 여사가 깍듯이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깍듯이 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엊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 어제 문재인 자신이 이야기한 자신이 자유를 찾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잊혀지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 보복, 검찰, 경찰 수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가장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 검찰에 관계되는 검수완박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법무행정 전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정치사에서 지난 30년이 넘는 정치사에서 전직과 현직의 사이가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나빴고 모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과 문재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살얼음을 긋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있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적폐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법치의 원리로서, 사법 원리로서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가 개입될 영역은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론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금수완박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이 당연한 상식을 어기고 검찰 수사권을 다 뺐으면 검찰이 제자리 바로 서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모두 경찰로 가지 않습니까?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이 이래서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조심하는데 문재인의 자유 이야기 잊혀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언행을 계속합니다. 그 민주당의 정신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또 자화자찬,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정치적으로 끌고 가겠다. 지금 윤건영이야 이야기하는 게 이런 미묘한 이야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문재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정무적인 감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문재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경찰 수사가 있으면 그건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지금 밑자락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할 것이 있다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 권력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에서 언제나 과도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개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매사 정치 권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검찰, 경찰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권력은 언제나 그런 것이죠. 그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부분.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몫은 불필요하게 차기 권력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그렇게 정치 보복 쪽으로 가도록 움직여가는 게 권력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심하고 있는데 문재인 쪽에서는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럼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건 좀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 정치 보복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걸 밝히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인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잊혀진단 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월성 원전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쇄합니까? 문재인의 말입니다. 그 다음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 전부가 나서서 송철호 선거운동을 다 해줬습니다.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문재인의 말입니다. 그 다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검경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문재인의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전부 재판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문재인의 이름이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법치고 상식 아닙니까? 문재인이 어제 해방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이런 부분을 해명을 하고 설득력 있게 그러면 해방이 될 수가 있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지적합니다. 김경수 구속된 이유인 드루킹 사건. 이게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고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경수에서 책임을 지우고 김경수에서 재판을 끝내다 보니까 법리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사실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작이고 하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론조작은 끝까지 2년형 그대로 유죄가 돼서 지금 김경수가 감옥에 살고 있는데, 이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는 유죄가 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드루킹 여론조작을 김경수 선에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여론조작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간단하게 법리가 간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김경수 선거법 위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치러지지도 않던 1년 뒤점에 있을 지방선거를 엮어야 되는 겁니다. 1년 뒤점에 있을 지방선거에 김경수가 뭐 출마를 할 건지 출마를 하지 않을 건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게 지금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우스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은 인정해서 김경수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선거법 위반은 유죄였다가 무죄가 된 겁니다. 이게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여론조작, 선거법 위반 깔끔하게 문재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법리상.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김경수에게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리상으로 상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월성원전, 송초로, 드루킹, 김학의 불법 출금, 이 네 가지만에 한해서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정치보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쪽에서 먼저 정치보복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조심조심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력이 완전히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정치 보복의 유혹 갖게 됩니다. 하는 쪽이든 당하는 쪽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이런 행동, 언행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